%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의 실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18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승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승 차량이고요. 총 누적 주행 거리는 현재 4,384km, 5,000km를 조금 못한 차량이고요. 일단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로 해서 실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비 리셋을 하고요. 가득 주유에서 연료를 사용한 만큼 다시 재주유를 통해서 실제 소모된 연료 양을 측정하는 연비 측정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 트릭 컴퓨터 상에 나타나고 있는 평균 연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동 구간은 서해대교에서 서울 방면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구간이고요. 고조차는 조금 있습니다. 연비 리뷰라서 이 오디오는 제가 꽉 차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ASMR 식으로 차량에 주행하는 느낌들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km, 속도는 98km, 99km에 그 정도고요. 연비는 리터당 9.4km로 출발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적극적인 EV 모드 개입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조건을 조금 맞춰주지 않으면 많은 구간에서 내연기관으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EV 모드는 자력으로 주행을 할 때는 조금 평지에서 한 105km 정도까지는 EV 모드가 커버를 해줬고요. 탄력을 받아서 내리막 주행을 하거나 이런 조건에서는 120km 부근에서부터 EV 모드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1km고요. 3.2km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0km, 10km 나오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내연기관이 180마력의 토크가 27.0kg/m 정도고 전기 모터는 54kW에 305 N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시스템 출력이 245마력에 토크 37.4kg/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그 36, 7 정도 되는 토크감은 특정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은 잘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시속 정확하게 100km인데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5km, 연비는 12.8km고요. 좀 전에 이 도로 조건을 조금 설명드리면 언덕을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100km에서 EV 모드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약간의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5.1km, 연비는 14.3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4, 도심에서는 13.1, 고속도로에서 11.6km?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8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고 7인승 모델입니다. 라운지고요.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해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130km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도로가 110km 리밋이거든요. 근데 130 정도 맞춰 놓으면 주변에 방해 주지 않으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HDA가 포함되어 있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130km로 제가 셋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구간 단속이나 특정 지점의 단속 구간에서는 그 속도에 맞춰서 줄여주고요. 또 약간 더 안전이 확보되는 탁 트여 있는 그런 도로에서는
120, 130까지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1km, 연비는 19.8km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시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EV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내연기관이 연료 탱크가 70리터 넘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 차는 아마 65리터? 64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주행 가능 거리는 현재 연료가 4분의 3 정도 있는데요. 535km, 534km, 이 정도 주행 가능한 걸로 체킹이 됩니다. 지금 트릭 컴퓨터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속 100km는 6단 수용으로 고정을 했을 때 1950, 2000rpm 부근에서 구현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클러스터를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에코 모드로 좀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9km, 연비는 16.8km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건에서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 더 요거 민감하게 컨트롤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사각 조절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2km, 연비는 16.3km입니다. 공인연비가 고속도로에서 11.6km인데요. 아마 도심에서 조금 더 도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하는 조건처럼 좀 탄력적으로 한 90에서 13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14에서 15km대 연비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유지도 잘 됐습니다. 중간에 18, 19km까지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길게 유지하지는 못했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스타리아가 여러가지 버전이 있죠. 카고 같은 경우는 뒤쪽이 판스프링 형태의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그 서스펜션을 갖춘 차량은 물론 이제 완연히 승객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약간 짐도 싣고 이런 목적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크죠. 현재 시승 모델은 라운지의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옵션을 다 추가시킨 차량이라서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승차감 자체도 좋지만 2열 시트가 워낙에 편하기 때문에 특히 2열에서의 만족감이 높았고요. 1, 2열의 승차감 차이는 거의 못 느꼈고 3열은 트렁크 쪽에 짐을 전혀 실지 않았을 때는 약간 튄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슬라이딩이 가능하니까 2열 쪽으로 조금 슬라이딩 시켜서 당기고 뒤쪽에 짐을 조금 한 1, 200km 정도 실게 되면 승차감이 1, 2, 3열 고르게 안정감 있고 좀 안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6, 13.7km고요. 연비는 15.7km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가로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화면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승 차량이 전면은 아닌데 이 측면에 틴팅이 조금 짙게 되어 있어서 아마 시야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8, 연비는 15.3km고요.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은 지금 40,
39, 40까지 맞춰둔 상태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는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조금 평상시에는 한 36, 38 이 정도에 맞추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39, 40, 40 정도까지는 맞춥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거의 평지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속 100km에서 EV 모드로 탁 전환돼서 좀 탄력 있게 주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EV 모드의 개입이 조금 덜 적극적이었고요. 도심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이 조건에서 EV 모드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EV 모드의 개입이 조금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재 약간 코너면서 살짝 오르막인데 여기서는 또 시속 100km에서 EV 모드가 설정이 되네요. 현재 주행거리는 16.7km, 연비는 리터당 15km입니다. 모드는 제가 주로 이 스마트 모드 사용했고요. 중간에 잠깐 이 스포츠 모드 전환했었고, 현재는 에코 모드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모드나 에코 모드 큰 차이는 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에코 모드로 막 밟았을 때는 다시 에코 모드로 정상 셋업이 되고, 스마트 모드에서 한동안 밟으면 약간 스포츠 모드 비슷하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스마트하게, 말 그대로 모드의 이 명처럼 스마트하게 대응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7.9km, 연비는 15.5km입니다. 이모션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 하이브리드가 단순하게 뭐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전기 구동을 통해서 연료를 좀 절감시켜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저속 구간에서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 잔진동 같은 거를 모터 제어로 조금 더 컨트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고속으로 선회할 때 이 토크 벡터링 비슷하게 또 이 전기 모터로 컨트롤을 해준다든가, 이래서 코너링도 그렇고 이 주행 안정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9.4km고요. 연비는 15.8km입니다.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조건은 약간 어둡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같이 쭉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연비 주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너무 막 달리거나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제 스타일대로 주변 흐름에 맞춰서 운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0.1km, 연비는 15.8km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추월을 좀 해보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이나 에이다스 관련된 기능들 센싱 좋고요.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서 사각지대 이 모니터링 해주는 요 부분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신의 이 장비들은 조작하기가 좀 복잡하거나 막 이 설정 같은 거나 이렇게 좀 까다로운데, 요거는 그냥 방향지등만 켜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폭넓게 사용 가능한 안전 편의 장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형차에도 뭐 ABS나 에어백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뭐 대단한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경차에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추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세팅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 안쪽에 시각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스포츠 모드가 컬러 구성이나 이 그래픽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나 착장감 같은 것들 좋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시트 포지션, 시트 세팅이 좀 높게 돼 있어서 시야가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이 라운지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고급화가 돼 있다 보니까
에르고 모션 시트, 이 마사지 기능이 조금 추가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3.2km고요 연비는 14.4km입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출발할 때부터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속할 때만 제가 약간 그 오버라이딩을 진행을 했고요. 자동 6단 기어는 변속 충격 크지 않고 비교적 매끄럽게 대응은 잘 해줍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 3단에서 2단 떨어질 때 간헐적으로 이 충격 같은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승차만의 현상인 증상인지 아니면 요 차량이랑 비슷한 트림의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 욕심이 또 끝도 없긴 합니다만은 변속감이 부드럽고 편안한데 이 시프트 업다운 때 패드 시프트 사용해서 할 때 조금만 더 빠릿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미션이 잘 나오는 차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5.7km, 연비는 13.8km입니다. 주행은 17분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스마트 모드로 가면 좋기는 한데 아마 화면상에 그냥 하얀 동그라미만 보일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숫자나 이 클러스터 계기판 게이지 움직이는 것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에코 모드를 좀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7km, 연비는 14.2km입니다. 에코 모드는 아마 이 클러스터에 그래픽 세세하게 좀 보일 겁니다. 현재는 EV 모드 세팅이 됐고요. 시속 110km인데 EV 모드로 셋업이 되네요. 살짝 오르막인데 EV 모드 유지를 꺼집니다. 약간만 오르막이 나와도 EV 모드가 쉽게 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소음 진동은 2열에서가 가장 조용했고요. 1열은 80에서 100, 110 올라갈 때까지도 괜찮은데 110을 넘어서게 되면 앞에서의 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2열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참고로 앞쪽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생각보다 시속 110km를 넘어서게 되면은 좀 급격하게 소음 같은 것들이 전달되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 때도 제가 칭찬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참 잘 잡아줬습니다. 사실 이 MPV 장르에서 잔진동 이렇게 잘 잡아주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센스 있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MDPS의 세팅은 도심 주행할 때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한 110에서 130 정도 크루징으로 쭉 고속을 달렸을 때는 이 보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욕심을 조금 더 내보고 싶긴 해요. 현재 주행거리는 30.7km고요. 연비는 14.7km입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32.6km고요. 시간으로는 약 19분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14.5km고요. 추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것들에 조금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입하실 분들은 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성장한 만큼 앞으로 더 확 짧은 기간에 확 높게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상 보면 하이브리드가 대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또 이런 타이밍이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거 직병절 방식 괜찮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좀 하이브리드가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EV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평지에서 약간 내리막에서 탄력 받아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연비 리뷰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저는 총 35km 주행을 했고요. 시간으로는 약 21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 연비는 14.5km, 14.5km로 확인이 됩니다. 고속도로 연비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